자, 시작할게요. 자, 제1절 회계란 무엇인가? 자, 보면 회계는 회계. 이게 회사의 회자 또는 모을 회자, 그죠? 회계, 모아서 계산하다 또는 회사의 계산. 그리고 어카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거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회계는 그냥 계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느냐? 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요. 그렇죠? 돈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제공. 근데 무슨 정보를 제공? 아까 힌트를 줬죠. 돈을 계산하는데 돈에 관련된 정보예요, 사실. 돈에 관련된 정보인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누구 한 명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 나는 돈이 싫어.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을 안 처바른 게 없죠. 다 돈이에요. 그죠? 다 돈이에요, 진짜. 그래서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유용한 정보. 무슨 정보? 유용한 정보. 무슨 정보?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인데 이게 무슨 유용한 정보냐 하면 돈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예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예. 그래서 회계는 그냥 계산하는 학문이긴 해요.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명확해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려고. 정보는 무슨 정보? 돈에 관련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 야, 너 회계 배운다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배워? 할 수 있겠어? 너 전공자도 아니잖아. 너 상고 나온 애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몰라, 그냥 나 신청해봤어. 뭐 이렇게 하실 건데 가장 낮은 단계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회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하는 게 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죠? 계산한 정보, 결과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결산 보고서 또는 재무 제표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시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빠졌어요? 그죠? 왜 해야 하는 거야, 이거? 그 하는 건 알겠어. 뭘 하는 거야? 돈 계산하는 거야. 뭐 하려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근데 그건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빠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면 이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겁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죠? 돈과 관련된 정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일단 나라, 정부가 관계에 있어요. 삼성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일단 정부 기관 중에 여러 기관들 중에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삼성전자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현재 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대표 공동사업자인데 대표이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아니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해봐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혹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아니에요? 제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얘기했죠. 회장 말고 삼성전자의 사장이 누구냐고요? 이재용? 그 사람은 현재 회장이에요.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삼성그룹이 뭔지 모르시죠? 회계를 배우면 이제 기업 구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SDS, 삼성 디스플레이, 그죠?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런 데들을 다 아울러서 뭐라고 하면 삼성그룹이라 그래요. 기업들을 모은 집단. 그 그룹의 전체 대빵을 회장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과장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문사회대 학장님. 그죠? 그죠? 제가 아는 데가 인문사회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총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총장님이 그룹으로 말하면 회장님이에요. 네. 그러면 인문사회대는 뭐예요? 파트의 파트장이죠. 예. 이거 뭐 쉽게 말하면 뭐 그걸 하나의 회사로 보면은 인문사회대 하나를 회사로 본다면 그건 사장님이에요. 그죠? 인문사회대 학장님하고 총장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의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장님은 다른 개념이죠. 삼성그룹의 회장은 현재 이재용 회장이 맞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누구냐? 예. 누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치면 나오는데 김기남 대표이사입니다. 김기남 사장이에요. 그래서 김기남 사장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의 이익이 궁금해. 왜? 내가 경영을 하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이사, 임원 이런 사람들은요. 이사를 임원이라래요. 이런 사람들은 2년제 계약직 임원들이에요. 그 2년 동안 계약, 이사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동안 삼성전자를 맡기는 거예요. 김기남 씨한테. 예, 여러 이사진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재용 회장이 맡기는 거예요. 야, 김기남, 네가 그렇게 경영을 잘한다며 삼성전자 한번 2년 동안 맡아봐. 그래놓고 경영을 잘 못하잖아요. 야, 안 되겠다. 야, 임원들 소집해봐. 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자를까?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2년 더 연임을 시켜줄까?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나도. 삼성전자의 사장도 궁금한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도 궁금하겠어요. 삼성전자의 임직원들, 직원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궁금하죠. 우리 회사 이익이 그죠? 우리 연말에 보면요. 삼성 연말 보너스, 연초 연말 이런 게 실검에 많이 뜨거든요. 왜 궁금한지 아세요? 성과 배분 상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이제 출시해서 엄청나게 역대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다.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은 기분이 좋아요. 왜? 이익을 달성하면 그쵸? 삼성전자의 임직원들 중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주식도 올라가니까 재산도 늘어나고 또 밑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하청 직원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너스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이익에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중에 이 경영의 과정을 수료해서 삼성전자 회계팀에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갈 회사가 삼성이니까 그 회사가 내가 갈 때까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거기 입사할 테니까. 그럼 삼성전자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은행도 궁금해요. 삼성전자에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망하면. 그러니까 다 궁금한 거야.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정보 이용자라는 건 뭐냐? 그 회사에 되게 이익과 손해가 궁금한 사람들. 그게 꼭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유용한 정보라는 게 결국엔 뭐라고 했죠? 돈과 관련된 정보라 했어요. 돈과 관련된 정보인데 돈과 관련된 정보를 얻었어. 아까 얘기한 그거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대. 내가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사갖고 갖고 있는 주주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식이 올랐으니까 팔면 시세 차익을 노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아니면 내가 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연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 배당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줘요. 어느 회사든지 주권 상장 법인을 주식을 취득하고 계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 10,000원짜리 주식 하나 사서 갖고 있잖아요. 상장법인 주식들은 연말에 연차 배당합니다. 연차 배당 대상자라고 통지서 가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돈과 관련돼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이 막 곤두박질 치고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이제 막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더 망하기 전에 빨리 팔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다 뭐예요? 살 거야 말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이걸 내릴 수 있는 결정. 왜? 여러분 핫딜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인터넷 창을 띄웠는데 네이버 초록창을 띄웠더니 갑자기 뭐 핫딜을 하면서 아니 쿠팡 뭐 이런 거 문자 오거나 뭐 이렇게 뭐 스팸성 비슷하게 막 정보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딱 보면 어떻게 돼? 어머 이건 사야 해 이건 질러야 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정보.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나한테 귀찮게만 하는 것들은 스팸이라고 하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나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가 살 거야 말 거야 팔 거야 말 거야를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 그게 다 뭐와 관련된 결정? 돈과 관련된 결정. 돈과 관련된 결정은 뭐예요?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요. 결국에 다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정보 이용자 이제 살을 좀 붙여볼게요. 정보 이용자들의 여기 살 붙였잖아요. 여기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될 회계의 처음이자 회계의 끝입니다. 결국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를 손을 놓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 있냐면 29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유용한 경제적 정보의 전달이란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의 회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의미 있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경영복전이나 경영전공을 한 친구들은 1학년 2학기 때 전공 필수로 회계 원리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실거나 이제 올해 1학년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어느 전공 서적이든지 이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29페이지 동그라미 2번 회계 목적. 회계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제가 왜 광범위한이란 말이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잠재적 어떤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어떤 수요자인 여러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이 삼성전자의 어떤 특정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면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회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여기서 위탁받은 자원이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할 거예요. 경영진의 수탁 책임 경영진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경영진은 경영자의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 이사진, 경영진 할 때 그 진이라는 거는 경영자들이라는 뜻인데 한자어예요. 이 약간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회계 쪽은. 회계 세무 쪽은 아직까지 조금 우리가 해방 직후에 모든 것들이 좀 체계가 정비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도 일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시스템을 잡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도 세법 용어나 회계 용어는 그래서 일본어를 했던 친구들이 회계세법이 좀 강해요. 용어가 익숙하지, 그러니까 좀 낯설지 않으니까 조금 이런 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한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 괄호 열고 닫고 경영진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나 채권자 등을 대신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우리가 수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이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인 김기남 대표이사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삼성전자 잘 운영해서 내년에도 삼성전자 임원 또 할 수 있나?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회계 보고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거예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에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회계를 다 배우신 겁니다. 아, 끝났어요. 다 배우셨어요. 자, 좀만 더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자 회계는 다 배웠고요. 이제 부기라는 걸 좀 배울 거예요. 부기. 부기는 회계의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 그래서 자, 뭐 한자로는 이렇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북키핑. 예, 이걸 장부 기장 또는 장부 기입의 줄임말을 우리가 부기라고 해요.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장부를 작성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부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단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단순 무식 아시죠? 단순 무식. 예, 예. 노빠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식은요. 단순한 방식의 장부 기입법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방식. 그 여러분들도 다 하나쯤은 쓰고 계신 것들이고 요즘엔 어플로도 나와 있어요. 바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가 단순한 방식의 장부 기입법이에요. 그래서 가계부 또는 용돈기입장 또 한 1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정부회계도 단식부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 국가회계도. 그리고 한 10년 전쯤이죠. 선문대학교도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여기도. 대부분 예산 회계를 하는 곳들이 단식부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이렇게. 그래서 왜 관공서들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산을 올해 받은 걸 다 쓰지 않으면 내년에 그 예산을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막 가라로 예산을 뻥튀기거나 막 멀쩡한 땅을 다 드러내거나 막 이런 뻘짓들을 아마 남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산 쓰려고 뭐 군대 갔다 온 우리 남학생들은 특히나 군 생활의 그 뻘짓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산 쓰기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여학생들도 학생회 소속이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예산을 다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마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식부기가 그게 단점이에요.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요것만 있는 것이 단식북이다. 자, 그래서 현금의 유입, 돈이 들어오고 현금의 지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현금 잔액에 관한 단순한 정보만을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방식의 북이 단식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북의 장점은 쉬워요. 예, 쉬운데 뭐가 쉽고 간단한 점에서 편리하지만 뭔가 기록상의 오류, 여러분들 왜 특히 이제 뭐 학생의 일이다 아니면 총무일 이런 거 보면 돈이 빵꾸 났는데 돈 어디다 썼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용돈기입장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야 돈이 비는데 돈이 왜 없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오류라고 해요. 그걸 회계 오류. 오류가 발생을 들어 스스로 바로 오류가 탁 튀어나와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검증이 불가능해요. 다 찾아봐야 돼. 다 뒤져봐야 돼. 근데 자, 재산 상태의 변화나 경영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데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식북이는 쉬운데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이 쉬운데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우리가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안 배우는 거예요. 몇 명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괜히 썼어요? 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좀 내가 쓰라고 할 때 써요. 알겠죠? 혼자 이렇게 막 열심히 쓰는 속았어. 알겠죠? 자, 이제 요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복식북이, 그죠? 복잡한 방식의 북이,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파악을 하고 재산 상태의 증감 변동이라는 건 뭐예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변동, 그죠? 경영 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경영 성과란 말이 자꾸 나오죠? 경영 성과가 뭐냐면 얼마 벌고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 남았고, 이게 경영 성과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경영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작성 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 기입 방법, 바로 이 일정한 작성 원리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북이는 이중 기록 방식, 복잡한 방식이다 보니까 기록을 2번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얼마 썼어, 얼마 뭐 벌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샀으면 그로 인해서 얼마가 나갔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이중 기록 방식으로 기록하는 합은 같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100원만큼 들어왔으면 100원만큼 나가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고, 자기 검증 능력, 그쵸? 기브 앤 테이크. 야, 우리 봐봐요. 자, 내가 반반씩 내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랑 같이 치킨을 시켜서 2만 원짜리 치킨을 세트로 시켰는데, 자, 너 10,000원, 나 10,000원 이렇게 반반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받을게, 이렇게 친구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물론 저는 사실 이 학교 와서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학교 온 지가 2011년도에 이 학교를 처음 왔거든요. 2011년도. 굳이 학번으로 따지면 제가 1, 2학번 되겠네요. 그죠? 2011년도 이 학교에 처음 왔으니까. 근데 그때도 02, 03, 04, 05 선배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돈 내고 다 걷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다 걷어서 한꺼번에 내거나. 근데 이제 조금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들이 오다 보니까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세대는. 그런데 저 라떼만 해도 일단 한 사람이 내고 그 다음에 돈을 걷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친구가 치킨 2만 원짜리 시켜갖고 둘이 10,000원씩 반땡을 하기로 했다면 일단 누군가가 2만 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이거 내가 2만 원 냈어. 근데 10,000원은 내 거야. 자, 10,000원 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얘가 10,000원 안 줘.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나 혼자 10,000원을 더 낸 거잖아. 그걸 가지고 대차평균의 원리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금액으로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기 검증 능력. 그래서 내가 2만 원 썼고 내가 10,000원을 받아서 나머지 10,000원만큼을 채워야 된다면 자기 검증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이 비어. 그럼 너 나한테 10,000원 줘야지. 내가 2만 원 냈는데.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장점이 있으며 우리가 학습하는 회계 원리가 바로 복식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2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회계와 부기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상
회계와 부기에 관련되어 있는 결론이라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선 이게 나와요. 거의. 잘 보시면 회계라는 큰 범주 안에 부기가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고, 자, 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거래를 장부에 정리 기록하는 절차인데 그게 단순한 방식이냐 복잡한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회계는 이거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서 부기에 저런 장부를 적고 기록하는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체계를 더해. 왜?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자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보 이용자예요.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워밍업 차원에서 여기까지 끊고 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쉴 건데요. 가급적이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방향으로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한 10분 정도 더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체력 보조도 좀 하시고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4시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40분 수업하고 뭐 15분, 20분 쉬었다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고 체력이 많이 후달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낮에 근로를 하거나 낮에 또 수업을 막 진탕 듣고 야간에 또 수업을 하시다 보면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상태 보고 눈이 벌써 풀려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으면 제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지금 여러분 다 보여요, 표정이.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질문 없어요? 참 다들 이렇게 수줍구나. 다들 이렇게 수줍구나.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수업 내용은 이게 프레임 드랍이나 뭐 이제 핸드폰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수업을 뭐 듣기 거북하게 뭐 끊김 현상이 되게 있거나 아니면 뭐 소리가 뭐 이상하게 들린다고 혹시 그런 건 있나요? 시스템상의 문제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 그지. 예. 저 조현지 학생 배경화면은 짱구 맞죠?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생각했더니 짱구였어.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 애들도 다 짱구 옷 입고 있더라고. 잠옷으로. 그 짱구 옷이 잠옷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되게 참 반갑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30페이지 뭐 이후에는 때려주게도 지금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웠어야 되는 건데 빠진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파워포인트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날 밤 12시 전까지는 정리를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PDF로 단체 톡방에 또는 단체 톡방에 일단 올릴게요. 당분간은 제가 올리고 이후에 한 번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자유롭게 또 왜냐면 이 단체 톡방은 기한이 만료되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강이동에도 한 번 더 올려드려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딱히 없으시면 지금 26분인데요. 40분 좀 쉬셨다가 남학생들 또 여학생들 좀 쉬셨다가 군것질도 좀 하시고 밥 혹시 못 드셨으면 7시 40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7시 40분까지는 뭐 음소거 캠코더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7시 40분에 다시 뵐게요.